12월 14일 저녁 베이징 지하철 창핑라인 기차가 사고를 당해 이동 중 충돌로 마지막 두 칸이 분리되었습니다. 목격자들은 칸이 분리된 지점에서 사람들이 떨어져 칸 안에 모든 사람들이 압도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임신한 여성이 혼잡으로 다리를 골절하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의료 치료를 기다리며 부상을 입었습니다.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동영상에 따르면 같은 날 저녁 7시 40분경 창핑라인 지하철에서 열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충돌 후 두 칸이 분리되었으며 그 사이의 거리는 10m 이상입니다. 칸의 외부는 충격과 압축의 흔적이 나타나며 내부에는 승객들이 남긴 유모차, 휴지 및 소지품들과 함께 피해 자국과 깨진 창문이 있었습니다. 칸 안에서 동영상을 녹화한 한 남성은 방금 눈에 띄게 충돌이 있었습니다. 기차가 지금 전원을 잃었고 여기에서 멈췄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창문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에는 칸 내부가 완전히 어두워진 상태가 나와 있으며 사람들이 휴대전화 플래시로 조명을 켜고 있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대피를 위해 창문을 부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후 한 여성 승객이 중국 언론에 기고했는데 열차가 여정 중에 잠시 멈춘 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큰 소음이 들렸고 네 칸이 앞에 칸에서 약 10m 정도 떨어진 곳에 분리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분리 지점에서 떨어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칸 안에서 넘어졌습니다. 대략 8시 정각에서 8시 30분 사이 구조 인원이 도착하여 승객들이 하차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상당한 일부 승객은 의료진으로부터 기본 붕대를 받은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한 여객인 리 씨는 충돌 후 차량이 갑자기 전원이 나가 혼란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핸드폰, 헤드폰, 모자 및 기타 물품이 날아가고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차량의 첫 번째 칸에 탑승한 시 씨는 적어도 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2명은 더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임신한 여성은 충돌로 인해 다리가 골절되었으며 다른 승객은 전체 왼쪽 어깨에 부상을 입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사고 후 누군가가 안전망치를 사용하여 창문을 깨고 목도리를 묶어 사람들이 차량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댄데이 뉴스에 따르면 대략 10시경 부상자들은 5km 떨어진 산디 병원으로 버스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 앞에는 4대의 버스가 주차되어 100명이 넘는 부상자들이 치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남성 승객은 기사 옆칸에 있었으며 기사의 다리가 차 안에 꺼져 움직일 수 없었지만 기사는 말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하철 후미 충돌. 창핑 라인 사고로 100명 이상 골절, 안전점검 부족? 전문가들은 극히 드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베이징 지하철 운영은 매우 혼란스럽고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상해 지하철에서 또 다른 치명적인 사건 노인 여성, 안전문에 깔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1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상해 지하철에서 빨간 옷을 입은 노인 여성이 기차에서 내리려 하던 중 플랫폼 안전문에 걸렸다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녀를 돕기 위해 달렸으나 기차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여성이 참변적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사건의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네티즌들의 주목과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상해 지하철은 나중에 승객이 구조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불행히도 생존하지 못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며 당국이 조사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네티즌들은 안전문이 적절한 안전기능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람이 갇히면 안전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 설계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전반적인 안전 조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해 지하철 문 뛰어넘기 사건. 승객들 공포에 시달려 충격 소리와 화염. 2021년 11월 12일 상해 지하철에서 문을 뛰어넘는 사건이 발생하여 승객들이 터널에서 대피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사건 중 충격 소리와 심지어 화염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해 지하철 1호선과 12호선에서 발생했으며 접촉 네트워크 문 뛰어넘기 사건으로 인해 열차가 운행을 중지했습니다. 열차는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또 다른 충돌 이후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상해 지하철 당국은 비상계획을 발동시켜 승객들이 터널에서 대피하도록 안내하고 대체 버스 교통을 마련했습니다. 영상에는 승객들이 열차 안에서 현장 스태프의 안내로 터널을 나와 걷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충격적인 하르빈에서 열차 탈선 심각한 진동으로 신천 지하철. 중국 본토에서 철도 사고가 이건 발생했습니다. 하르빈에서는 건설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의심되는 열차로 인해 4칸이 탈선되었습니다. 또한 신천 지하철에서는 기차 칸이 뚜렷하게 진동하고 흔들리는 모습이 촬영되었는데 연결 부분까지 변형되었습니다. 승객들은 비상대피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중국 정저우 지하철에서 벌어진 홍수 사건은 가장 잊지 못할 악몽이었습니다. 무서운 장면들이 지하철을 물에 잠기게 하면서 승객들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허난성 정저우에서 여러 승객들이 지하철 칸에 갇혀 물이 높아짐에 따라 무력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들 승객의 소리는 두려움에서 절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한 여성 승객은 밖에 물이 자신들의 위치에 달해 휴대폰 배터리가 바닥나가고 마지막 메시지가 될지도 모른다고 언급했습니다. 2021년 7월 20일 저녁 정저우에서 폭우로 인해 홍수가 발생하여 방어막을 뚫고 지하철역으로 쏟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5호선 기차가 순식간에 갇혔습니다. 물은 거의 천장에 달할 정도로 높아졌고 차량 안보다 바깥에 물이 더 깊어 대피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결국 기차 운전사는 창문을 깨고 승객들이 위쪽으로 대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구조 작업은 늦은 밤에 완료되었지만 불행히도 12명이 사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그 폭우의 가장 비참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에서 14억 인구를 진정으로 두렵게 만드는 것은 지하철 운영뿐만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경제적인 열차입니다. 현재 중국은 중국 공산당의 역동적인 제로 코로나 정책이 3년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외국 자본의 철수와 중국 기업의 대규모 감원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고립된 실업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854만 명이라는 역대 최고 기록의 인원이 공산당 당국에 의해 대출 연체로 블랙리스트에 올려졌습니다. 공산당 법원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만 854만 명이 대출 상환 불가로 인해 정부의 신용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대유행 잔금 중에 처음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18세에서 59세 사이의 사람들로 중국의 노동 인구의 약 1%를 차지합니다. 중국 정치법학대학에서 국제법 석사과정 학생인 나이 간피는 사실 그들 중 상당수는 예전에는 비교적 부유했지만 지금은 몇몇이 가난으로 돌아갔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더 가난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공산당의 정치와 경제 정책으로 인한 것입니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 경제 환경 및 경제 활동이 좋지 않다면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벌지 못하면 대출을 상환할 수 없습니다. 관측가들은 대규모 종합적인 잔금으로 인한 공산당의 빈발한 봉쇄 정책과 연결된 연체자와 신뢰할 수 없는 개인 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소득 감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이 간피는 그것은 정책 덕분에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악순환이 형성됩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외국 자본이 더 적게 유입되고 서양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이 더 심해집니다. 산업체인도 이동하고 수출도 잘 안 되고 국내 수요도 줄어들어 사람들 지갑이 작아지기 때문에 국내 수요를 자극할 수 없습니다. 베이징 소재의 산업 및 개발 연구소인 국가재무와 발전실험실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9월 중국 가계부채는 GDP 대비 거의 2배로 증가하여 충격적인 64%에 이르렀습니다. 나이 간피는 이러한 경제적 환경, 전반적인 측면에서의 악화, 체계적 리스크의 발생, 부동산 시장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들의 집을 갚을 돈이 없어서 연체할 수밖에 없다. 다른 문제들과 결합하여 많은 사람들의 기초가 텅 비었고 식비조차 감당할 수 없어서 은행 대출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살림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 조치의 무거운 타격 아래 중국 경제는 여전히 회복을 위해 힘들게 투쟁하고 있으며 디플레이션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돼지고기 가격의 급락은 이미 흔들린 경제에 또 다른 타격을 입혔습니다. 중국 시장연구그룹 CMA의 창립자이자 CEO인 숀 레이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및 소비재 산업이 가격을 낮추는 것 외에도
중국이 디플레이션의 위기에 직면한 가장 큰 이유는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무킨지 앤 컴퍼니가 2월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부유한 중국인 중 상당수가 소고기가 돼지고기보다 건강하다고 믿으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28%가 돼지고기 섭취를 줄일 계획을 밝혔습니다. 슌 레인에 따르면 덜 부유한 중국인들은 돼지고기 섭취를 줄이면서 경제는 중국 공산당 지도자 시진핑의 경제성장 의지에 대한 국내 기업과 소비자의 자신감을 상실하고 급속한 자본 유출과 거대한 부동산 거품이 터질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 전망은 걱정스러운 상태입니다. 트위터에서 사용자 조란제는 다음과 같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베이징 지하철 운행 중에 갑자기 반으로 쪼개진다. 큰 그룹에 놀라운 사람들, 포스트 아포칼립스적으로 마비되어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베이징 사나이의 녹음을 들어보라고 초대합니다. 이 독특한 중국 열차가 어느 순간 갑자기 반으로 쪼개지면 중국 전체가 이 베이징 지하철에 탑승한 것처럼 강력한 사회적 공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독특한 중국식 고장난 기차가 어느 순간 갑자기 반으로 쪼개집니다.